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역사가 과연 북한이 1948년도부터 소련의 노동자들을 파견했고요. 당시는 위안부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소련과 상호우호협정을 맺은 후 북한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1만 5천여 명의 벌목공을 소련에 보냈고요. 소련은 정통적인 우방국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많은 원조를 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자들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이 확대되면서 1970년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의사당 건물 등을 무상으로 건설해주고 정치적 동맹관계를 이어갔으며 이때부터 해외에서 보낼 노동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국가가 직접 관리를 했고요. 임금 또한 북한 정권 기속 속에 1990년대 러시아 푸틴 정권 시대에도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이 아예 러시아 업체에 기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인데요. 외화 획득으로 목적으로 한 노동자가 해외 송출이 김정일 시대에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외화 획득이 더 우선적인 것이 목표였고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보내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동유럽 등 40여 개 국가에 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규모가 커지면서 선발 기준도 점차 낮아졌고요. 매물둥이 로비를 통해서 파견 노동자가 선발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했고요. 정통적인 우방식이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도 노동자들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 노동인 벌목과 건설 외 요식, 수산 봉제, 호텔업, 의료 등 활동 분야도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더 활발해진 해외 노동자 송출,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2011년대 들어서면서 김정일이 사망 후 김정은 시대에 더욱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김정일 시대에 노동자 파견이 선발되고 다수의 국가로 상대로 한다면 김정은 시대에서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뀌었고요. 집중적으로 중요한 국가 추진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에 눈에 띄게 되었고 태권도 교관, 군 관리 업무자,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 등 예전에 없던 전문 인력이 추가되고 분야도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파견 노동자들이 외화 수입이 북한 당국에 기속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과 김정은은 시대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해외 파견 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왜? 어? 아니 안 갔어. 지금 생방송을 하는 중이야. 하나도 안 나왔다 어째. 너는 나왔어? 너는 나왔냐고. 알았다. 그러나 미리시랑 일 나갔어? 알았어. 지금 잠깐 내려갈게. 이따 한다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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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 규모가 왜 확대되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북 경제 체제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되자 정상적인 무역으로 경제 교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남한에서의 외화 획득마저 어려워졌고요. 둘째는 이러니 저러니 하게도 북한이 노동력 공급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이고,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중국 내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고, 이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동개발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요, 이게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에 대한 제3국 파견 노동자들이 공급이 감소하자 그 빈자리를 북한 노동력이 대처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하는 국가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같이 정치적 우호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수만 명이 노동자들을 파견함으로써 적지 않는 위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우호 관계에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노동자들에게 많이 파견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숫자는 연구에 비하면 진짜 기간마차보다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5년 기준에 5만 명으로 추정했고요. 1915년 미국 ABC 뉴스는 9만 명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2016년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연구에서는 12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숙소, 환경 영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식사 부족과 휴식 시간 외출, 제한 미흡한 의료 등의 국심한 통제 시스템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노동이 대가로 받는 임금 대신에 북한 당국의 간섭적인 방법으로 강제 산입되고 있고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작팀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해외 각지들을 찾아보며 취재를 했는데요.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에서의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육성도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달러 이하로 그들은 북한 정권의 비친 동시에 그림자였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이처럼 지금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북한 동포들이 진짜 이게 숙소도 그렇게 연약한 상태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적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의료팀이 완벽하지 않아서 병이 있어도 다른 나라의 병원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죠? 많은 돈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오직 정부의 그림자만 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점은 정말 매우 가슴이 아픈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인권정보센터라고 하면 북한인들을 진짜 이게 인권에서 구출하고, 또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지금 천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직 돈밖에 모르고 또 거기에 책임져 나간 사람들이 눈을 살피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있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정부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해에다 이제 진짜 해에서 이제 파견을 해놓고는 그 임금의 50%도 마저 주지 않는 이런 북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 정부가 아직 밑바닥에 돈도 없고 달러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는 더 말할 수가 없겠죠. 국민들은 지금 또 이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이 고난의 시기를 또 어떻게 넘겨야 될지 10년을 넘게 고난의 시기를 했는데 또 고난의 시기를 하라고 하니 진짜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전제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안타까운 거 다 말하자면 끝이 없고요. 제가 살았던 고향이 이처럼 진짜 나도 삼국을 넘어오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혼자서 마음을 많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일도 세우기 전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아직까지 독재 정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상 이게 쉽게 통일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이모저모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